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한미 중일과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심한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반도체 생산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3월 초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에 35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한국과 대만 등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3월 23일 애리조나주의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 즉 수탁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억 달러, 하나 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는 반도체 시장의 큰손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핵심 특허를 많이 보유한 IBM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의 핵심 고객사인 구글, 아마존, 퀄컴 등도 인텔의 사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고객사들이 인텔로 공급처를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입니다. 반도체 패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미국의 정보기술 공룡들이 총출동한 것인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미국발 쓰나미가 덮칠 태세입니다.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 즉 EU도 반도체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180조 원을 들여서 역내에 공장을 건설하고 2030년까지 EU 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기업들과 손잡고 2025년까지 첨단 반도체 개발과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도체 기술력에서 앞선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와중에도 2025년까지 반도체 작업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대규모 투자도 위협적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요 등으로 파운드리 제품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늘어난 TSMC는 차세대 칩 개발과 양산에 30조 원 이상을 금년 안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은 그동안 대만의 TSMC가 세계 시장의 54%,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7%, 기타 군소업체가 29%를 점유했는데 향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목표로 미국 오스틴 공장 신정설, 평택 공장 대규모 라인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너가 부재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감한 투자가 이루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미국과 EU,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경련에 따른다면 중국의 SMIC의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은 무려 6.6%이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3.3%, 삼성전자는 고작 0.8%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너 부재에 정부 지원도 났습니다. 오너가 아니면 10조 원, 100조 원의 거액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옥중에서라도 큰 결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강력한 주 52시간 규제로 연구개발 발목을 잡고 있고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게 한 화학물질 관리규제법도 시행되었습니다. 문정부대로 온갖 기업 규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이상이 반도체이고 반도체는 IT 제품은 물론이고 각종 정밀 무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반도체 산업 보유 자체가 국가 안보적으로도 대단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혼자 힘으로 이런 전략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에게 어떤 압력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태풍이 다가오는데 우리 기업들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검찰 수사와 재판입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칩 없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즉 스마트폰에는 약 40개, 컴퓨터에는 약 60개, 올레드 TV에는 120개, 자동차에는 약 300개의 반도체 칩을 사용합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반도체 회사가 어떠한 반도체를 생산 판매하느냐가 그 나라의 산업 경제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중국 하웨이가 수급할 수 없어 스마트폰 사업이 어려워지고 올해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독일의 폭스바겐, 미국의 포드, 일본 토요타 등 자동차 회사들은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세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가 간 기업 간에는 치열한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 IBM과 애플의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중앙처리장치 즉 CPU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과 시장의 주도권 쟁탈에 미국과 일본 간의 1차 세계 반도체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CPU는 미국이 주도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009년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어 모바일 시대를 열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연결을 통해서 세계 인터넷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면서 2차 세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의 설계는 미국 애플과 퀄컴, 삼성전자, 대만의 미디어텍이 주도하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용 CPU는 미국의 인텔과 AMD가 독주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산업은 대만 TSMC가 주도하는 것이 최근까지의 추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촉발로 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 블록체인 기술, IoT 등 신산업이 열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과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3차 세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은 2016년부터 반도체 굴기 선언인 제조 2025라는 국가 프로젝트로 이 전쟁에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 하웨이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를 제재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인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도 반도체 설계 시장에 진입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2016년 50%를 넘었던 우리나라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시기를 거쳐 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홍콩을 더할 경우 2016년 중화권에 대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은 79%인데 비해서 2020년에는 62%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3차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우 최근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긴 했지만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추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메모리 반도체의 초미세 공정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선도적인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가격 경쟁을 감내할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원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중국 IT 제조 기업들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선두 기업과의 격차가 상당하며 설계 부문의 경쟁력은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이 필요합니다. 둘째, 올해는 반도체 칩의 위탁 생산 요구가 크게 증가해서 국내 파운드리 산업의 커다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만의 TSMC가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TSMC와 일본의 AIST가 공동으로 2나노미터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은 초미세 공정기술 자체 개발과 강함한 기술 인수 합병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과 대만, 중국 반도체 기업의 약진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위기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중국의 하웨이와 SMIC의 빈자리에 다른 반도체 기업이 들어갈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반도체 시장의 진입을 노리는 중국과 반도체 경쟁력 유지에 전력 투기 중인 미국은 반도체를 두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고민하는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합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는 반도체 설계 생태계가 미국이나 대만과 같이 잘 육성되어 있지 않아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크게 어려운 숙제이나 도전은 계속해야 합니다. 국내 반도체 설계 생태계의 재도약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금융권, 정부의 피나는 공동의 협력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 장비,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아서 산업 기반이 불안정하여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취약한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이 약 3배 성장했으나 반도체 소재 장비의 국산화율은 50%와 18%로 정체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직도 고난이도의 기술로 생산되는 소재 부품 장비는 거의 100% 미국, 일본 및 유럽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소재 부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장기적인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제2의 도약이 시작된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대학과 출연연구원의 기술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AMAT와 일본의 신S케미칼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중견 및 중소기업의 도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 전략 연구와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 밸류 체인을 구성할 수 없는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없이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도록 기술 장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파워 게임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고 나아가 차세대 반도체의 중심 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